거래위원회라던가 아니면 독과점방지법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인허가를 특정한 업자에게만 내어주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익 증진 등을 위해서이다. 자, 보통 이런 것들은 인프라 산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인프라 산업이라는 게 뭐 통신이나 교통이나 뭐 수도나 전기나 이런 산업들 일정한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인프라망이 깔린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에 대해서 보통 인허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게 이동통신일 텐데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하고 싶은 회사가 다 할 수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10회사가 다 참여해서 하게 되면은 10회사가 할 때 각 회사별로 다 전국적인 통신망을 깔아야 합니다. 뭐 기지국 같은 것들을 전국에 쫙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쨌든 일정 정도 통합 품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의 망을 쫙 깔아서 엄청난 비용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망을 쫙 깔았는데 10회사가 서로 경쟁하니까는 나눠 가질 수 있는 이 사용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 휴대폰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평균적으로 한 300만 명씩 밖에 이용자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적어서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결국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자원 낭비, 결국 망하게 되면은 그 깔아놨던 이 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회사가 다 깔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 두세 회사만 깔아도 되는 전국망이었는데 이걸 여러 회사가 까는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가 이제 허가를 내줘서 몇 회사만 해라, 뭐 한 3회사만 해라, 4회사만 해라, 이렇게 허가를 내줘서 그 회사들만 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물론 자원 낭비를 가장 막는 방법은 아예 한 회사만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은 경쟁이 없으니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쟁이 없는 상황도 막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두세 회사 정도의 허가를 내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인프라 산업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정부가 독과점 기업이 될 수 있는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는 너무 경쟁하는 회사가 많을 경우에 어느 회사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허가를 독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재정 지원까지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군수산업 같은 경우, 또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데 없을 때 그러한 걸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포스코 같은 사례를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뭐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게 철강 산업의 성장이거든요. 결국은 철강 산업이 이런 중화학공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이걸 못하니까는 정부에서 공기업을 세워서 그것들을 발전시킨 겁니다. 물론 그 공기업은 지금은 민영화됐죠. 포스코 민영화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서 결국은 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복지가 증진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애덤 스미스의 입장과는 이제 반대쪽에 서서 정부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제시문 나는 정부 규제의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규제를 가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할 때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약화되고 무엇보다 정경유착이나 부패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어떤 기업 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뇌물을 준다거나.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런 권한 자체가 정부에 없으면은 부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민간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창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결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제시문 나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듭니다. 자, 이제 영국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비효율성들이 이제 나아지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특히 여기서 지금 이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게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재정지출 삭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제 공기업 민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게 될 때 결국은 이 공무원들은 이 효율성 증진, 이익 추구 같은 것보다 이제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가 정확하게 대비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여기서는 제시문 분석만 하고 말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시문 가와 나가 정확하게 대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느냐? 정부의 개입을 막는 것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효율성 증진에 바람직한 방법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일단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견해 쓰는 문제가 걸리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에 있어서 비판적 독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공기업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이런 것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포스코의 사례를 들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민영화됐지만 그 이전에는 수십 년 동안 공기업